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주한미군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초부터 12월 6일까지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현 정권의 집권 기간이던 지난 4년 동안 주한미군의 훈련 및 고위급 장성의 방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그 오신트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문정권 이전인 2017년도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2개월 동안 공개한 것이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공개되는 양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공개된 양보다 그 정보량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그 주한미군과 미국이 현 좌파 정권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거부 반응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0월 4일에는 제2전투항공여단 제2강습 헬기 대대가 순환 배치되어 있는 제1기갑사단 제6보병연대 제4대대와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제2전투항공여단 제3일반 지원 대대가 제2보병사단 예하의 제501 화학중대와 함께 실링 로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링 로드 훈련은 그 헬기의 그 밑에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 화물을 수송을 하는 훈련을 실링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동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저 고리, 헬기 밑에 있는 고리에 그 줄을 연결을 해서 그 헬기가 공중으로 화물을 수송을 하는 방식을 실링 로드라고 합니다. 10월 11일에는 그 미 본토에 있는 제20 화학사령부 예하의 제92 화학중대가 한국에 순환 배치되었다고 12월 1일자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언론에도 이 내용은 좀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12일에는 미 8군 지원단 그 KSC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한국 근무단 또는 한국 노무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제16중대가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 실사격장 훈련장에서 그 트레일러 운용자들의 훈련을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이 한국 근무단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한국 근무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한 2,000명 수준인데 전시에는 한 10만 명까지도 늘어납니다. 총 18개 중대까지 편성이 되고요. 요 한국 노무단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하여간 최근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에는 제2전투항공여단의 순환 배치가 되던 공격 헬기 대대가 그 제1보병사단 6기병연대 1대대에서 미 육군 제1군단 직할 제16 전투항공여단 예하의 6기병연대 4대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격 헬기 대대는 중공격 정찰 비행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의 공격 헬기가 2개 대대가 이제 상시 주둔하는 거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6기병연대 4대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일에는 주한미 7공군 부사령관인 그 제임스 루시오프 준장이 군산 제8 전투비행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과거에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미 합동 우주군 사령부의 그 사령관 겸 우주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인 디애나 버트 미 우주군 소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 디애나 버트 소장은 여군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과 그 우주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은 미 8군 지원단과 미 해병 제3보급전대가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의 내용이 휴전과 긴급사태 작전의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그 한국 근무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는 또 그 마찬가지로 미 8군 지원단 한국 농무단이죠. 제36중대가 외관에서 미 육군 사전 배치 물자를 하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당일 같은 날 그 제498 전투지원대대 예하 제95 수송중대가 전시를 대비한 야전 기동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10월 28일은 제25 수송대대 예하의 제662 이동통제팀이 항공 의무 후송 절차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662 이동통제팀은 그 전시 증원병력의 내륙 수송을 통제하는 통제팀입니다. 10월 29일에는 제6기병대대 예하 제84 병기중대가 소화기 자격 인정 테스트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11월 2일에는 한국 근무단 예하 제28중대가 의무 후송 차량 운전팀이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그 미 육군병원 응급실을 지원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2일 당일 군산 8 전투비행단에서 비상 의무 훈련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 화학전을 상정을 한 훈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지방어 훈련도 실시를 했고요. 11월 3일에는 그 군산 제8 전투비행단 내에 전투기 보호용 강화 경납고 18개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공개가 되었습니다. 11월 3일은 그 화생방 상황하에서 8 전투비행단이 무장 장착 훈련을 하는 게 공개가 됐고요. 당일 그 제8 전투비행단 공병대가 긴급 활주로 복구 훈련을 실시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1월 5일에는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인 찰스 플린 대장과 주임 원사가 미 육군 군수사령부 한국 파견대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1월 10일은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인 스콧 플레우스 중장이 제8 전투비행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초에는 군산에 있는 그 8 전투비행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11월 13일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미 제7공군 유류팀이 그 K2 대구 공군기지에서 대한민국 공군에게 그 작전 준비를 위한 비상 장비로 연료 공급 훈련을 5일 동안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총 17만 3천 갤런의 유류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11월 17일은 전라북도 경찰청 간부와 군산경찰서장이 제8 전투비행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오산에 주둔을 하는 제51 전투비행단이 한미연합으로 소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 소방훈련이 평상시 훈련이 아니고요. 전시 피폭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그동안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제19 원정지원군 사령부 예하 449 전투지원대대 제339 보급중대가
수중 생존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하고 미 육군 본부 통신 사이버 참모부 G6라고 합니다. 거기에 부참모장이 제1통신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중장 2명이 동시에 주한미 육군 제1통신여단을 방문을 한 게 상당히 특이한 정황이어서 좀 관심이 좀 몰립니다. 11월 24일에는 주한미 8군 법무관실이 안보 및 군사법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명칭은 안보 및 군사법 심포지움이지만 사실상 전쟁법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한 겁니다. 이 전쟁법은 평상시에 상당히 이 교육을 많이 시켜놔야지만 유사시에 전쟁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을 자주 해야 됩니다. 11월 25일은 미 하원 의원들이 제2보병사단을 방문을 했다고 공개가 됐는데 하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은 한국해병대의 발전 세미나에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당일은 포항 캠프 무적에 미 해병대의 공지임무부대 작전센터가 완성이 된 게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렸고요. 11월 30일 제19원정지원사령부 예하의 한국근무단 제7중대, 특히 중장비를 수송을 하는 중대인데요. 야간 야시경을 친숙화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한국 근무단의 훈련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는 스토리라이브 실사격장이었습니다. 12월 1일에는 한국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에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하고 주한미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미 제1 해병항공대 단장이 참석을 했다는 내용을 미 국방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당일 한미 해병대가 항공 멘토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대한민국 해병대 항공단의 교육과 그다음에 작전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해병 항공대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12월 1일은 미 육군 제25 수송대대 제662 이동통제팀이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에서 열차 이동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62 이동통제팀은 전시에 증원되는 증원병력에 대한 내륙 이동을 통제하는 통제팀이기 때문에 이 부대의 활동이 그렇게 썩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육군 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이 미 육군 군수사령부 한국 파견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제가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미 제공을 했습니다. 12월 2일에는 한미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이 회의에서 전시작전 계획을 수정을 한다는 내용이 이제 합의가 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요. 12월 3일은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을 했던 미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사진을 이렇게 공개된 사진을 쭉 살펴보면 제2 전투항공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투 캡이라고 세컨드 캡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그 공격 헬기와 강습 헬기를 이제 운용을 하는 부대입니다. 12월 6일에는 주한미육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예하에 한국근무단 제6중대 또 나옵니다. 이 소집, 전시 소집, 동원 소집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휴전협정 실패 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제19원정지원사령부가 지금 두 번째 휴전협정 실패 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느낌과 뉘앙스가 이렇게 상쾌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날 제94 군사경찰대대 예하 제142 군사경찰중대가 대구에서 평택까지 호송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 동안의 주한미군의 동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